차라리 북한이 아니며 압박을 받는다 해서 압박을 받을 그 북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말조심 하길 바랍니다. 북한 그 무지막심한 악당들의 그 체제가 남한에서 붕괴시킨다고 압박을 가한다고 흔든다고 흔들릴 그 체제가 아닙니다. 그거부터 공부하고 대북 문제에 접근해 주길 바랍니다. 차라리 북한을 무시해버리는 이산가족 문제 등등이 많습니다만은 풀리지 않는 우리 민족끼리 풀지 못하는 이 현상 앞에서 우리는 차라리 북한을 무시하면 어떻겠나? 무시해버리는 너까지 놈이 뭐냐?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남북정상회담은 이달 다음 달 개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일본 홋카이도에서 나이 80대는 할아버지와 손녀가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추락했습니다. 폭설 영하 4도 5도입니까? 그 속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 때 함께 차에 탔던 개가 그 어린 손녀 아이를 품에 안았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역시 그 개 속에 개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냉기를 이기고 구출되고 살았다고 합니다. 개 애완견이 폭설 속에 차량 다리 추락한 팔순 할아버지가 손녀를 살렸다는 이런 일본 뉴스를 들을 때 애완견 개는 사람을 구출한다. 사람을 구해주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 탈북자나 서울에 직업이 없는 취업을 못하고 있는 그 국민들을 누가 살려줄 것인지 애완견보다도 못한 정부가 있다면 주체도시 위대한 수령 시대의 그 노스코리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다는 것은 모순이다. 정말 심각한 파라독스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새끼도 사람을 살려주는데 사람이 사람을 구해주지 못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 점을 저는 오늘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명박 대통령 그동안 4년 이상 국가안보 외교 문제 경제 위기 극복 등에 대해서 상당한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분이 말과는 달리 은행 일치가 안 되는 사실들이 나타났고 저 역시 노무현 정권 말기에 빼앗긴 차단된 개인 유산 상속금 50만 달러 그것을 좀 받아달라고 했더니 공동 책임하에 합동 책임하에 배상을 요구해서나 응하지 않는 그 이명박이를 볼 때 괘씸한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이 사람 인상도 좋고 애국심도 있다. 모든 걸 인정할 수 있으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몸바친 군인들 사람들을 잊지 않겠다.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전장에 나갔다 다치고 죽은 사람들 잊지 않겠다고 천명한 이명박이 천안함 희생자에게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장병들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그저께 연평도 폭격 1주년을 맞아서 당연히 국군 통수권자가 찾아가서 이루어야 될 현장 방문해야 될 연평도를 가지 않았습니다. 기상 날씨가 좋지 않다. 그래서 헬리콥터 되지 못했다. 기상 악화로 가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 동기 앞에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호해야 될 자가 연평도 천안함 사건을 관련해서 보여주는 있는 운동을 볼 때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모순되는 이 이명박의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이 제대로 된 대통령인가 성격 분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천안함 희생자들을 일일이 호명 금명하면서 눈물까지 흘렸고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몸바친 희생당한 사람들을 잊지 않겠다 했던 이명박이는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천안함에 머무를 수 없다. 김정일을 만나러 가겠다고 선언한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은 노무현이 있어 다시 한번 탄핵 소추를 받아야 될 자다. 네, 대통령 선서를 기망했다, 쏘겠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세상을 떠난 작년입니까? 황장립씨 북한노동당 비서가 세상을 떠났죠. 서울에 왔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살해당한 것입니다. 살해당했나 안 당했나는 다음에 하늘에서 결정을 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황장엽이 노무현이나 모조리 살해당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황장엽 씨가 살아있을 때 한다는 소리가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남한이 더 문제가 심각하다. 남한 사람들이 더 문제가 심각하다. 큰일 났다. 정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남한 사람들이 큰 문제다. 이렇게 개탄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 인민들이 아니라 남한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 정말 큰일 났다고 개탄해 봐 있습니다. 오늘 FTA 방송 관련 뉴스가 좀 많이 나가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이 보여주는 그런 행태나 우리 국군 장병들이 천안함에서 또 6.25 전사자들 그 보상금 등을 볼 때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한다면은 6.25 때 전사한 군인들 그 보상금이 그 당시 5만 원이었답니다. 5만 환입니다. 이제는 원입니다. 5만 원을 계산하면 그 당시 금값이나 등등 공무원 봉급 상승률을 계산해 볼 때 5천원 500만 원 그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장에 나갔다 죽은 사람의 생명값은 목숨값은 1만 달러도 안 된다는 사실이 오늘 밝혀졌습니다. 1만 달러. 아프간에 나가 있는 미군들이 1년에 약 10만 달러 받는다 그러죠. 12만 달러 일반 사병들이. 네, 우리 대한민국 국군 경제 10위권에 들어가 있는 대한민국이 비록 1950년, 51년, 52년이라 하더라도 그때 전사자들에 대한 보상금이 고작 9천 달러, 1만 달러에 이른다는 것을 볼 때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저께 러시아 국영방송 앵커 기자가 미국을 향해서 오바마를 향해서 욕을 했다 그러죠. 가운데 손가락을 들고 욕을 했다 합니다. 네, 정말 통일신문 기자도 손가락을 치게 들고 서울 국방부 대통령들을 향해서 욕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땅굴이 쳐들어와도 찾지 않고 있는 국방부들 6.25 전사자 유골을 찾아서 60년 만에 찾은 그 유골을 찾아서 그 가족들을 찾아가서 이로를 못하는 고작해 그 부대 지역에 있는 부대장 몇 사람을 보내서 이루하는 국방부 장관 당신이 얼마나 일가가 바쁜지 모르겠다마는 6.25 전사자 60년 만에 찾은 그 유골 DNA를 통해 찾아낸 그 유골들을 안았으면 국방부 장관이 직접 헬기 타고라도 찾아가서 그 유족들을 이루어야 될 국방부 장관이 청사에 들어앉아있다는 사실. 오늘 저는 FTA 한미자유 무역 관련 국회 비준 동의안 통과 등등 문제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죠. 여기서 보더라도 우리는 미국의 그 육류나 곡식들이 좀 들어온다 해서 좀 불리하겠죠. 우리 농민들이 생존권 문제입니다. 누구만 하더나. 그러나 우리들을 도와준 그 미국을 상대를 할 때 그 고기가 좀 들어오고 쌀이 좀 들어온다 해서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신북 반미 세력들 약 5,1만 명이 도사리고 있는 수도 서울 안에서 앞으로 이들이 또다시 어떠한 반미 행각을 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더위 체류탄을 터뜨린 사람, 이 사람이 핵무소로 갈 각오를 하고 던졌습니다만은 미 문화원에도 방화했고 88년도입니까? 네, 이런 상습범을 볼 때, 테러범을 볼 때 본 기자는 이미 뉴스에서 처단하라, 처벌하라, 구속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김선동, 강선동 그 사람을 조사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 검찰들, 공안부들 네, 대한민국 분단 코리아 상황을 인식하고 북한이 20년에 통일된다 할지라도 개방의 문이 연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아니다 휴전 상태다 그 점을 인식하고 실수 없는 안보를 챙겨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네, 더욱이 경찰들 국회를 지키는 경위들 국회 경찰들 정말 나사가 빠진 인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하여 FTA 비준 통과를 하려고 하는 그 시간에 어떤 사태가 발생한다는 얘기도 하지 못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손에 가방을 들고 들어오는 것도 막지는 못하고 어쨌든 막지는 못하고 통과시켰다는 사실, 그로 인해서 세계 뉴스까지 터져나온 국회 체류탄 투척 테러 사건, 이런 망신을 당하게 자초하는 국방부나 경찰들을 볼 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일부 민주당 실세들은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었다. 내 한쪽에서는 데모를 하고 체류탄을 던질 때 한쪽에서는 돈 계산을 하고 있었다. 2012년 예산안을 주물거리고 있었다. 예, 이런 점 볼 때 정치작을 받기 위한 장난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찬성 151명, FTA 찬성하신 분들 수고 많았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네. 끝으로 서울 뉴스 조금 더 정리를 한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독도 분쟁 문제가 옛날 숙종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어부를 안용복 씨 일본으로 끌려갔던 그런 과거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과거 시험에도 나왔다고 하네요. 어쨌든 오늘 저는 서울시장 박원순 이 사람이 상당한 치는 행보를 많이 하고 있으나 위험한 행동을 좀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신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서울시 재정 등등을 감안하지 않고 또 재판에서 성소한 사건까지도 무시하고 비를 맞추고 있는 이 박원순의 모습 볼 때 이 사람이 좀 앞으로 사고 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반값 등록 또 등록금 관계 문제로 투쟁하라고 선동하는 이런 서울시장의 모습 볼 때 자신이 시장이 된다면 통합을 해서 중재도 하고 소통하겠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오히려 학생들을 찾아가서 학생들에게 선동하는 이런 내용을 볼 때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 박효중 윤리교육과 교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념의 시대는 끝났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할 때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 이는 공언한 이후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념 문제, 좌우 충돌, 친북 반미 세력들의 준동을 볼 때 안타깝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치 입을 닫고 있느냐. 서울 시민단체들이 왜 울먹은 벙어리가 되었느냐. 북한의 수많은 탈북자 김진숙과 허단 통령의 딸들이 구금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느냐. 북쪽에서 울부짖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생각하지 않고 FTA 반대하고 있는 이런 이념, 이런 좌파들의 이념을 볼 때 우리는 편히 돌리기보다도 차라리 열날리기를 하면서 누가 하늘 높이 올라가나 그런 꿈을 가지지 않는 서울의 이념, 나쁜 이념을 가진 좌파들, 진북 좌파들, 이들은 지난 3년 전 강우병 촛불까지 시위를 했던 이 자들이 또다시 오늘 FTA를 반대하는 이런 내용을 볼 때 이념의 시대는 끝나지 않은 것 같다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봉 기자가 정리했듯이 남북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는 한 이념은, 좌우 이념은 결코 종식될 수 없다.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까르띠에르 로비 이게 뭡니까? 시계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입니다. 대통령행 이상 등 보좌관이 받았습니까? 되돌려 줬습니까? 네. 워크아웃 대상이 된 이국철 SLS 그룹 회장이 구명 로비를 위해서 줬다는 이 수억짜리 시계. 네. 까르띠에 로비. 이런 시계나 받아 챙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시계가 이 정도 뇌물로 갔다면 캐시 돈은 얼마나 갔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유교 전사자 대한민국 국력이 여한데 전사자에게 고작 9천만 원 정도 보상하는 이런 내용을 볼 때 오늘 저는 국군의 몸값이 전장에 나가서 전사는 국군의 몸값이 이렇게도 값싼가 덤핑을 하고 있는가 안타깝다는 얘기 드립니다. 김용기 전사자 그 유족들이 받은 똥값 같은 보상금을 오늘 뉴스를 들어볼 때 국방부 당신들 정말 참 나쁜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전사자들이 수천만 명이 된다면 모릅니다만 불과 몇백 명, 몇천 명인데 그 사람들이 돈 1만 달러가 아까워서 5천 원 준다, 600만 원 준다 이런 말장난을 하는
그 의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방부, 당신들 그 정체가 무엇인가? 난 다시 한번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61년 만에 전사자 6월이 가족 품에 돌아왔는데 국방부 장관이 찾아 나서지 않았다는 이런 뉴스를 다시 한번 재음미해 봅니다. 더욱이 지난번 연평도에서 다친 부상당한 군인이 치료를 좀 받으려고 하니까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갔더니 야, 너 상위 등급을 좀 올리려고 하느냐? 상위 등급이 올라가면 돈이 많이 나오죠, 보상금이. 그 돈을 받아먹으려고 일부러 치료받아 오느냐, 그런 소리를 하더랍니다. 이런 나쁜 놈들이 지금 정부 청사 안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국군 병원 안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천안함에서 다친, 연평도에서 해병들이 다친 그 부상병들이 치료를 받는데 돈 좀 더 받아먹겠다고 오느냐. 이런 비아냥을 볼 때 정말 미주통신문 기자는 기절 초풍하겠다, 피가 목구멍 넘어온다는 그런 심정으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대통령은 어디에 있는가를 묻습니다. 탈북자들, 서울 국가정보원, 노무현 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서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들을 붙잡아 놓고 신문하는 국정원 조사관들이 때리고 폭행을 가하고, 여자 너는 중국에서 만난 놈이 누구냐? 배꼽을 제일 먼저 맞춘 남자가 누구냐고 따지고 물었던 그런 국가정보원 조사관들이 있다는 사실, 오늘 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탈북자 인권 침해가 심하다, YTN 뉴스가 보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바라볼 때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아닌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놈들이 탈북자들을 신문하면서 내 놈들이 왜 탈북했나, 차라리 북한에 살지 않고 이따위 소리를 할 것 같은 하는 수준의 풋대접을 하는, 폭행을 가하는 이런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이놈의 국가정보원이 대한민국 체제를 강화시키는, 북한의 정보를 수집해서 대응하는 국가정보원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탈북자들 앞에서, 물론 그 중에 유장 탈북자도 없잖니 있겠지만은 여자들에게 성희롱을 하고 남자들에게는 폭행을 가했다는 이런 사실을 접할 때 오늘 그래서 이 영문 작성을 해서 지금 백악관에 보냈습니다. 국가정보원놈들의 이런 행위를 하는 사실을 일부 일단의 기사이긴 하지만은 이 사실을 백악관 등에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는 내 아들을 버렸다. 국군 우리 아들들이 영웅이라고 하던 대통령들이